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공지능 가상인체를 이용한 의약품 발굴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계획한 K공무주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약 개발의 정확한 과정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신약 개발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천억에서 수조까지의 많은 개발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신약 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 목적, 두 번째는 사전 연구 진행 과정, 세 번째 연구 방법, 네 번째 기대 효과, 다섯 번째 집중 연구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목적입니다. 생명 수명이 늘어나고 의료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난 추세이며, 신약 개발의 성공은 연구자에게도 인류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도전적인 방식으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10년의 시간과 3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많은 비율의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질병과 약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후보 약물 선정 시 성공률을 높여주는 다양한 생물 정보학적인 기법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확성된 물질은 다양한 부작용이나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천연물질을 그대로 이용한 신약은 화학합성 약품에 비해 부작용이나 독성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천연물 의약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방식과 대상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는 천연물에서 유래한 여러 후보 물질을 선정하고 생물 정보학적인 기법 중의 하나인 코다를 활용하여 후보 물질들 중 약물로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물 무엇인지 선정하고 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사전 연구 과정에서 가상인체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논문을 두 편 읽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드러그 리포지션, 즉 약물 재창출이 무엇인지와 그 약물 재창출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물 재창출이란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이전에 임상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 약물이 다른 용도를 찾아 이를 다른 질병의 약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신약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약물 재창출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시켜줍니다. 약물 재창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물정보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하는데, 특히 약물이나 질병 혹은 단백질 수준이 객체 사이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에서는 약물이 타겟이나 다른 단백질 혹은 다른 단백질들 사이 상호작용을 예측합니다. 유사한 약물에 의해 타겟팅되는 단백질들이 기능적으로 가깝거나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약물 재창출에 사용할 약물 후보군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존재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들은 각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저희가 연구할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인 코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다는 신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존의 생물정보학적인 기법을 개선한 것이며, 기존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객체들 사이 네트워크 또한 고려하여 약물이 후보군을 선정하는 데 있어 정확도를 높인 것입니다. 자세한 연구 과정은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연구에서도 코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신약을 개발할 때 거쳤던 과정들은 사진의 윗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질병이 원인이 되는 타깃을 찾은 뒤 타깃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의 후보군을 찾아야 합니다. 이후 후보 약물들에 대해 기본적인 약리학적인 특징들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안정성과 효능을 검증합니다. 이후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시판 허가를 받은 뒤 시장에 판매합니다. 하지만 코다와 같은 생물정보학적인 기법을 이용해 약물 재창출을 진행하면 그 과정을 사진의 아랫부분과 같이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 질병을 선정하고 그 관심 질병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이후 천연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천연물 약물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여기서는 효능, 추출물, 식물 정보 채집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상 인체 시스템을 이용하여 약물 후보군과 관련된 질병을 분석합니다. 네 번째로 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할 약물을 선정하고, 다섯 번째로 선정된 약물이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시각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메커니즘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대 효과입니다. 인공지능 가상인체를 통한 의약품을 발굴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첫째, 경제성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방법을 통해 신약품을 발굴한다면 굉장한 시간과 자본이 수반됩니다. 이에 반해 인공지능은 시간적 절약과 경제적 절약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기존의 수많은 실험들을 단기간 내에 계산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약품이 발굴되었을 때 임상실험을 진행하면 되기에 기존의 방법보다 실험 횟수가 적어져 실험에 필요한 자본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가지 성분이 작용할 때의 파악의 용이성입니다. 기존의 신약 개발은 다양한 성분이 인체 내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생인체를 사용한다면 필요한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모든 변수까지 파악할 수 있기에 보다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신약 개발의 용이성입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하고 학습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약의 효과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쌓인 데이터들은 하나의 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와 관련된 다른 질병에 관한 약품의 개발이나 관계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집중 연구 일정입니다. 저희는 첫째, 현현물 통합 데이터베이스 혹은 가상인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 관심 질병 선종 후 조사를 먼저 한 뒤에 이 인공지능 가상인체에 필요한 SQL을 실습하여 약물 후보군 가설 설정 및 이 가설을 만족하는 약물 후보군을 설정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인체 시스템으로 분석할 약물 후보군을 선정한 뒤에는 약물 후보군과 관련된 질병을 분석하고 이에 선정한 약물 배경 지식을 조사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정된 약물이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 및 가시화하여 약물 메커니즘 관련 문헌을 조사한 뒤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일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연구실 조교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생물 정보학 분야 중에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문헌으로부터 생물학적 정보를 추출한다 하셨는데, 그럼 이제 제 생각으로는 뭐 인터넷에서 논문이나 여러 글들을 모아서 거기서 생물학적 정보를 추출할 것 같은데, 그럼 그 추출된 정보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정보는 어떻게 걸러내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고 있는데 텍스트 마이닝이 생물정보학의 하위 분야는 아니고요. 텍스트 마이닝 자체는 다른 뭐 분야에서도 널리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논문이나 뭐 신문 이런 글들을 읽어서 직접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읽지 않고 뭔가 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그때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문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추출해라 라는 식으로 일종의 정답이 존재하는데 그 정답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요. 다만 그렇게 학습 데이터를 활용을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을 할 때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하고 그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개발을 하면은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로 정확하다라는 수치를 함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 수치를 기반으로 이 기술을 얼마나 신뢰할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로 질의응답하실 분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연구 일정 보면서 질병 선택해가지고 일단 질병을 어떤 질병 선택할지를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이 글을 통해가지고 이제 어떤 신약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건지 선정을 그랬는데, 혹시 질병이 약간 전염성이 있는 그런 질병 말고 유전적 돌연변이 같이 약간 유전적 돌연변이 같은 그런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신약도 이제 그러니까 코다를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이라서 그러니까
DNA 단위에서의 그런 질병적인 이상도 코드를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네. 학생들이 답변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질문일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다에서 이제 활용해서 약물을 개발할 때는 보통 질병과 연관된 유전자 혹은 단백질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질병에는 어떤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그런 정보를 반영해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